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들을 덮쳤고 경기 안양에선 나무가 전기 설비로 넘어지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충돌 여파로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고 대통령실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마땅히 공영방송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거센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16명이 숨지거나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로켓과 폭발물 장착 드론 200기를 발사했다고 밝히는 등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전 사이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충돌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켰다며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장에게 집단으로 항의하며 혼란이 빚어진 건 개원식 무산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는 등 일부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와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이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긴급 성명에서 이 후보자가 내정자 신분으로 내놓은 발언이 방송사 편성권을 침해해 방송법을 위반하는 등 자승자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저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모 씨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00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달성할 경우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2분기 성적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하반기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 안정에 대한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맛비가 중부지방에 강하게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소방대원이 쓰러진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냅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소리가 우자짝 소리가 났는데 그렇게 큰 나무 넘어간 거는 생각도 못했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나무를 잘라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벌였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장마는 경기 남부 지역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를 건드리면서 19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대포 소리 같이 꽝 소리 나더니 전체적으로 불이 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갖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에서만 그냥 동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멈춰서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장맛비가 인천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밤사이 강풍과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곧바로 특검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으로 가결됐고 반대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1명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대에 퇴장했고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무제한 토론으로 극한 대치를 빚었습니다.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자 여당은 의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단체로 항의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24시간 30분째 진행될 무렵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고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지 토론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야당은 당장 표결하자며 우 의장의 힘을 줘줬습니다. 40여 분 대치 끝에 투표가 시작됐고 결국 무제한 토론은 시작 26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여당 의원들은 성숙한 토론의 시간이 파탄과 파행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운영 중단하라! 앞서 토론에서도 내내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고리로 공격에 나설 때마다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자 민주당은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7월 12일 날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대장동 비리를 거론하자 비유가 잘못됐다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군 내 사망이든 장비 파손 사건이든 조사 체계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민주당이 방송법 등 여러 쟁점 법안 추진을 예고한 만큼 남은 임기 내내 무제한 토론 정국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이라는 인권연대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적인 검찰 수사의 잔혹성은 특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배가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전 간부가 최근 숨진 것을 언급하며 야당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을 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합작화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고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 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 차 씨가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이곳 병원을 방문해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 20년이 넘은 경찰관 4명이 입회해 급발진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똑같았을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2-3차례 더 이어가며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북예동 주택가에서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주차돼 있던 차량 2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안양동에 있는 아파트에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강풍으로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와 나무가 접촉하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경기 군포시 3번동 수리터널 안에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다친 사람이 없었고 차량은 견인 조치됐다며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을 맞춰 처벌을 피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각각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이저리그 김하성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영장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성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운남동에서 건물 외벽 보수 작업 도중 고소 작업대가 넘어져 50대 남성이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성은 양쪽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가 화성 리튬 공장 화재와 관련한 긴급 생계비 지급 첫날 피해자 4명이 총 916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눈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17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합의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2,800선을 뚫으며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2,800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장중 오름폭을 키우더니 2,824대로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뛴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들썩인 건 미국발 훈풍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60%가 훌쩍 넘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십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해 오후 3시 반 기준 1380.4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4일 오전 11시 30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86% 급락한 57,42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1일 이후 2개월여 만으로 한때 56,0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00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달성할 경우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가운데 심의를 신청한 680여 건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세탁업체 책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자 유형별로는 세탁 방법이 부적합한 경우가 78%로 가장 많았는데 신발에는 취급 표시 사항이 없어 업체 측이 세탁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조업체가 신발의 재질이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 소비자는 신발을 살 때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빨리 회수해서 상태를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 명 많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 명, 법인 사업자는 128만 개입니다. 관이 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현재 중북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남과 제주도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5mm 안팎, 남부지방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후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비가 잦아든 뒤에 낮 동안에는 다시 햇볕이 강해지는 건가요? 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 28.8도, 대구 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경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주말과 휴일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총선이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150석 가운데 410석을 차지했습니다. 집권보수당이 131석,
창당 190년 만에 참패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기 5년에 영국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이 있었는데요. 노동당이 과반 압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50석 중에 410석을 차지한 것으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는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정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탄핵 전 스스로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단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 등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올 하반기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조만간 추가 개각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극우 유튜브 채널로 전락시킬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SNS에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이틀 전부터 예고해 더 많은 청년을 불러냈다는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혐오 콘텐츠와 저질 음모론으로 도배할 속셈이냐며 그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역시 촉구했습니다. 7개 언론단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MBC 장악 최종 단계로 거론된 민영화를 밀실 추진하려다 발각된 이진숙 전 사장의 후보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MBC 민영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준비해놓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친정부 이사진 낙하를 실행하기 위한 인사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MBC 장악 야욕을 버리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을까요? 한국은행이 오늘 5월 국제수지를 발표합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라는 일시적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대로 지난해보다 1000%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실제로 기대에 부합하게 된다면 2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과 만나 17개 시도 지회장을 만나 전통시장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통시장 역할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 커머스의 대표주자 테무를 낳은 건 판더더라는 이름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초저가를 무기로 알리바바를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한 뒤 매섭게 해외로 확장 중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양분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핀도더가 등장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5년 만에 사용자 수 7억 8천만 명을 돌파해 두 업체를 제쳤고 시가총액은 작년 말 19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중국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핀도더로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에 연결해 쓰는 무선 핀 마이크를 사봤는데 가격이 불과 3,000원 남짓입니다. 중국의 다른 쇼핑 앱보다도 2,000원 이상 저렴하고 한국 가격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남부 선전에서 출발한 물건이 이틀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사이 직선거리보다 2배쯤 먼 길이지만 배송비도 무료였습니다. 이런 초저가 판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기존의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3개의 공장, 중국 현지에서 만든 값싼 물건을 AI 판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매로 팝니다. 大幅度地压缩了中间通路成本，省掉了中间的广告费，使得原来的供货价变成了现在的零售价。 같은 제품이라도 관세를 물고 수입해서 파는 미국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쿠팡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셈입니다. 중국 내에서 택배 단가는 보통 5유안 안팎,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못 됩니다.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와 저임금 노동, 택배업체 간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가격입니다. 一天的出货单量就有几千甚至上万票，所以就是说每一单哪怕有1毛钱的价差，可能都会对他们的成本带来比较大的影响。 중국을 제패한 핀도더의 초저가 전략은 테무란 간판을 달고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밖에선 최대 15배나 올라가는 배송료, 차이나 커머스의 주요 출혈 부위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초저가의 다음 순서가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60대 후반인 차 씨의 나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고령자 운전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고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 차량 넉 대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지혈증과 당뇨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다며 간이시약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정밀 검사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약물에 취해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꼭 마약이 아니라 그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인체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고령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최근 교통사고 통계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하는데 전체 교통사고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권은 물론 생계도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50%에 육박합니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조건에서 운전을 허용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시력과 청력 위주로 검사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정기운전 적성 검사를 운전 시 위험성을 미리 찾아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3천여 명을 속여 6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해자 대부분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일에서 생계를 잇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온태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상가 건물, 빈 사무실에 소파와 칠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노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공실로 남았습니다. 교육 주최 측은 강의를 듣고 민간 자격증을 따면 6달 동안 매월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나온다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도 약속하며 교육비로 17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60살이 넘는 노인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4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어요. 6개월간 어느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6, 70만 원 되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17만 원 가입을. 하지만 국가지원금은 물론 일자리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일해서 생계를 잇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12곳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 노인만 3,500명이 넘고 받아챙긴 수업료만 6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울산 쪽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울산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점점점 너무 이제 지역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경찰은 주범 60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가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을 약속하면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새 휴전한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9개월째 계속된 전쟁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또 다른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새 휴전한 협상을 위해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새 휴전안 제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새 휴전안과 인질 석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한 뒤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새 휴전안 협상단 파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개월 동안 이어진 가자 전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휴전과 인질 협상이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새 협상안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9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무력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틀째 이스라엘 북부 군기지를 겨냥해 로켓과 드론 200기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هذه السلسلة التي تستهدف مواقع جديدة لم يكن يتخيل العدو أنها ستصاب. 이스라엘은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기갑여단 소속 장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일부는 골란고원 국경 등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쇼핑몰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בתוך המערכה הקשה מול לבנון קבענו עיקרון שמי שפוגע בנו דמו בראשו. אנחנו מממשים את זה הלכה למעש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무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초여름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0여 년 만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모스크바 시민들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바닥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Да, жара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им им хорошо. 7월 평균 기온이 20도가량이던 모스크바. 이달 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모스크바 일원에 내려진 폭염 경보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고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Аномально жаркая погода в Москве. Плюс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И все. 거대한 연기 기둥을 뿜어내며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폭염 속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은 더디기만 합니다. 산불을 피해 필사적 탈출을 한 이재민만 약 2만 6천 명. 당국은 독립기념일 불꽃축제도 취소하는 등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퇴 압박을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TV 토론 당일은 좋지 않은 저녁이었다며 90분간의 토론이 아닌 지난 3년 반 동안 한 일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지사 20여 명과 회동한 데 이어 상하원 지도부와 접촉하며 집안 단속에 나서면서 자신을 누구도 몰아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새 광고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공개한 광고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을 고리로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에서 대체 후보 0순위로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새 광고를 내놨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조장자이자 국경 위기의 설계자라면서 우리가 대통령이길 원하는 사람인지 물으면서 광고는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를 5번을 올려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수석 전문가는 10%의 보편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상승하고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3%포인트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 안정에 대한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쿠알라룸푸 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공항 직원 20명이 피해를 봤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두통과 현기증 등을 호소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4번째로 나왔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축산업 종사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환자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비미를 투약한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처럼 독특한 장르의 영화 상영뿐 아니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화 경쟁 부문을 만들어 시상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배우 손예진을 비롯해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국제 영화제 가운데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영화 경쟁 부문을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국내외 15개 작품을 초청했고 작품상, 기술상, 관객상까지 3개 부분에 걸쳐 상을 줍니다. AI의 등장이 영화계, 영화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한테 빨리 알려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개막작은 보자마자 한눈에 서로에게 빨려든 두 여성의 오묘하고 위험천만한 범죄 로맨스 Love Lies Bleeding. 폐막작은 혼란기였던 1980년대 홍콩의 대표적 슬럼가를 배경으로 벌어진 호쾌한 액션 구룡성체 무법지대입니다. 두 영화 모두 예매 1분도 안 돼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총 49개 나라에서 온 영화 255편이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이 밖에 EDM 파티, 물총 싸움 같이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콘텐츠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개봉을 앞두고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우리나라를 함께 찾았습니다. 가볍고 유쾌한 데드풀과 진중하고 무거운 울버린이 만나 어떤 호흡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히어로 생활을 접고 평범한 중고차 판매원이 된 데드풀이 뜻하지 않게 거대한 위기에 휘말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울버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좌충우돌 모험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여도 죽지 않는 두 영웅이 만나면 얼마나 무적이 될까라는 질문에 충실히 답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현란한 입담과 수위 높은 액션의 데드풀과 진중하면서 파괴력 있는 액션의 울버린의 매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I think what I loved about this script the most when I read it
was that it was scratching at an itch that I'd had playing the part for 25 years of showing things that I'd tried to get out but couldn't. 영화 산업으로 보면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데드풀과 울버린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1, 2편을 통해 15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한 데드풀이 인기가 시들해진 마블 시리즈에 합류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Korean cinema is, one of the greatest platforms of art on the entire planet, of course. I mean, yes. I can't think of a scenario in which I would be more nervous than that. 휴 잭맨은 서울시 친선대사를 맡을 정도로 할리우드의 대표적 친한파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so good to be back in Seoul. My 6th time here. I love being in Kore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I'm so excited to bring this movie to you, which means so much to all of us. Yes,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국을 찾는 레이놀즈도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라며 K-팝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로야구 관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We got to see one of the most beautiful baseball stadiums and teams. It was the most magical evening that we had here already. So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nd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welcome. 이번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숀 레비 감독이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히어로가 만들어내는 좌충우돌 코믹 액션 데드풀과 울버린은 이달 24일 개봉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다리가 잘린 환자의 신경계와 연결해서 생각한 대로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머지않아 하이킹이나 춤추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미국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기존 의족과 새로 개발된 로봇 의족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로봇 의족을 착용했을 경우 동작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경사로나 계단처럼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선 더욱 뚜렷하게 성능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 MIT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의족의 핵심은 절단된 다리 부위의 신경을 온전히 의족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We then put sensors on those muscles to detect activations and movements, and those data are then decoded by small little computers on the robot. 덕분에 미리 입력된 보행 패턴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기존 의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각한 대로 의족을 구부리거나 돌릴 수 있어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난도의 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his suggests an exciting future. They could dance or do all these non-cyclic, non-steady motor tasks. 당연하게도 의족 착용에 따른 통증은 줄어들고 의족을 자기 신체처럼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휴어 교수는 40여 년 전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는 한국인 송영근 연구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어제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를 계속해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앞서 유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을 했다며 또 문체부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에선 아직 어느 팀도 우승과 꼴찌가 모두 가능할 만큼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은 역대 최소 경기에 600만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몰이로 화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모두 720게임 가운데 418경기, 전체 일정의 58%를 소화한 프로야구 전반기는 그야말로 혼전 그 자체였습니다. 1위 기아부터 최하위 키움까지 13경기 차. 기아도 승률 6할을 넘지 못하고
키움은 4할을 훌쩍 넘습니다. 4월까지 1위와 꼴찌팀의 승차가 13게임이었는데 2달 넘게 그 차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순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상하위팀 구분 없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이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선 1위 기아도 5위 밖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위권인 한화와 키움도 5강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또 강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후반기 때 또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띤 순위 싸움에 야구 팬들의 발길은 경기장으로 몰렸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날 600만을 돌파해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기아의 관중이 지난해보다 77%나 늘었고 두산은 80만이 넘는 최다 관중을 끌어모았습니다. 20대 여성 팬들의 눈에 띄는 증가와 40초 미만 프로야구 영상의 SNS 허용, 그리고 류현진의 복귀 등도 전반기 흥행을 이끈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체조 대표팀은 최대 4개의 메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김한솔과 이제 어느덧 맏언니가 된 여서정이 후배들을 이끕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계 대회나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거에서 이제 다들 다 이제 메달이 있는데 이제 올림픽에서만 아쉽게 없어요. 아시안 게임 체조 마루운동 2연패, 여홍철, 김수면까지 대선배들의 기록을 이은 김한솔은 일찌감치 파리 무대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달과 색깔 상관없이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고 맞이한 세 번째 올림픽. 20살을 전후로 전성기를 누리는 체조에서 20대 후반 김한솔은 어느덧 노장이 됐습니다. 이전 3기에 나서는 김한솔은 스스로 노련함을 가장 큰 무기로 꼽습니다. 리올림픽에서는 이제 조금 어리기도 했고 이제 많이 미숙하기도 했는데 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나이에 맞게 이제 노련함으로 도쿄에서 깜짝 메달을 남겼던 여서정도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합니다. 여홍철의 딸이라는 무게 대신 이번엔 대표팀 맏언니라는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36년 만에 출전하는 단체전, 그리고 자신의 두 종목인 도마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합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조 대표팀의 목표는 역대 최대인 메달 4개. 파리에서의 화려한 비상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